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국민회의 특별시사대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10일 우리나라에서 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실시되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아주 조용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일로 들어와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 쪽에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신음소리와도 같은 그 아픔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쪽에서 자기들이 봐도 국민들 앞에 도저히 그냥 내세울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잡아 넣었던 사람들까지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독벌레가 그 구멍에서 기어 나오듯이 되살아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그것도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불면서 어찌나 좋아하는지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몹시 마음이 상한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0일) 총선 국민들의 신음소리를 어찌할 것이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같이 조대영 대표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합니다.
조 대표님께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의 이 한국 통치권 유고 상황을 초래해서 끌고 왔었던 그 사람 시절부터 있었던 모든 그 선거에 관여하시면서 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선거인지를 일선에서 몸소 겪으시면서 괴로워하시고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뭔지, 왜 국민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면으로 가르침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이제 네. 보시면서 총평을 좀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가 어떠한 선거였는가, 예, 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참 서글픕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어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우리 국민의 주권을 완전히 무너뜨린 날이 아닌가, 모든 국민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 둘 부정선거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제같이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저 자신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 될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사기꾼이 되는가 하면은 정말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 자체가 의심 안 할 수밖에 없고, 그 의심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부정선거라는데 저희들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참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강탈되는 데 불구하고 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나 삼권은 물론 50만 군과 117만 공무원이 누구 하나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특히 언론은 앞장서서 부정선거는 아니다면서 지금 어제 일을 윤 정부와 현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국민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국민은 심각하게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정선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증거들이 뭐 지금도 막 자꾸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건 자세하게 나오겠죠. 예. 근데 조 대표님께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이것이 총체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체 흐름을 봐서 요런 것이 벌써 구조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그 나타났다. 이런 걸 갖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말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탄핵 때 찬성하는 사람, 또한 부정선거에 안내라는 사람, 또 우리가 볼 때는 사기꾼,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문명이 없는 나라입니다. 유권자가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정보를 가지고 교환하고 똑바로 찍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되고 될 사람이 떨어진다는 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우선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하정부라는 이런 단체가 뒤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그 지하정부라는 것이 국제적인 지하정부, 딥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데 휩싸여 있는지 그거는 주로 앞선 사람들이 주동자들이 실권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은 모르게 알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신을 지금 차릴 때입니다. 진짜 유교 사회 내에 가장 위기라는 걸 느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목사님도 예, 저도 당연하게 이번 선거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도 그렇게 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은요, 그것은 한국의 정상적 통치권의 유고 상황을 일으켜서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던 통치기관이고 통치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을 때 그래도 불법 선거는 불법 선거였어도 국민들의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사실은 뭐 0. 몇 % 뭐 그런 지지율이 아니고 훨씬 많이 윤석열 쪽으로 표가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당선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뭐 윤석열이 뭐 좋아서 이뻐서 그렇게 당선시켰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의지가 합쳐가지고 이재명 같은 범죄자보다는 그래도 윤석열이 낫겠다. 그래도 윤석열은 문재인 권력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질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걸 활용해가지고 그 며칠 가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국민들 앞에 그 더러운 실상을 갖다 보여주기도 하고 윤석열은 좀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문재인 때문에 검사장도 됐었고 또 정치 일선에도 나오게 됐던 그 윤석열이가 그 사람이 그래도 그와 같이 문재인 내부의 조직을 갖다가 흔들고 불법을 갖다가 부분적으로나마 국민들 앞에 그 보여주고 그 법대로 집행을 한 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국민들의 심정이 몰려간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됐다가는 뭐 진짜 고려 연방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몰아준 건데 이번에 말이죠. 그 윤석열 정권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힘당을 갖다가 자기가 끌어안으면서 그걸 여당으로 만들 그 모양새를 보여줬던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 국힘당 자체가 광주에 가더니 5.18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북한에 의해서 일으켜진 그런 그 공산주의 그 한국 대한민국 전복 운동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그냥 마구 이제 남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이 아무래도 그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딥스테이트 아바타로 놀고 있는 국제적인 거대 그 좌파 세력이죠. 그리고 평양하고 서로들 연관을 갖게 하고 중공한테 엎드려 절하게 하는 국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제 세력의 그 압력이 사실상 한국의 좌파만이 아니라 우파 금수저들까지도 전부 그 국제 세력이 작용을 해서 그래서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이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그런 딥스테이트와의 연관성을 끊어놓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딥스테이트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한동훈이가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광주 사태를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 국민들 저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국힘당 이 사람들도 국민들 편에 선 태극기 자유민주 진영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신념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라 저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좌파 제1대대라고 하면은 국힘당은 제2대대네 뭐. 예.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선거 판도가 여당 야당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완전히 고려 연방파로 가자 그러는 자들하고 그다음에 고려 연방으로 가더라도 국민들 좀 눈치 좀 보는 척하면서 가자. 이제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하나는 여당이고 하나는 야당이고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선거 판도를 여당, 야당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후보자들을 전부 뽑았으니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뭐 군소정당으로 나오거나 나온다는 거 별 의미가 없이 여당, 야당 구조가 전부가 다 그와 같이 그 빨갱이들끼리죠. 좌파들끼리죠, 사실.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말보다는 딥스테이트 아바타 제1대대, 제2대대. 그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둘 다. 예. 그래가지고 선거를 그런 식으로 치르는 그 정치 판도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윤석열 정권은요, 자기를 뽑아준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애국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국민,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그 국민들을 배신을 하고 완전히 다시 딥스테이트 아바타 노릇을 하는 이런 쪽으로 옮겨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은 트럼프하고 깊이 있는 연관을 가지고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윤석열 정권이 사실은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고 바이든과 같이 놀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거판을 열었으니 선거판도 자체가 벌써 이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신념과는 아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해먹는 판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정선거다. 저는 그렇게 봤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후보가 전부가 저들끼리 좋아하는 것들만 뽑아놓고 그 뭐 비례대표제로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요 국민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으로 이 선거를 운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선거 판도 자체가 부정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있죠. 예. 이것이 그동안 조 대표님께서도 끊임없이 그냥 외쳤잖아요. 지난 선거들이 잘못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이거를 반드시 지금 당신이 있는 동안에 고쳐야 된다. 예. 그렇게 국민들이 외쳤건만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지난 선거가 마치 올바른 선거였던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선거를 갖다가 지나간 선거들이 가령 전자 투개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 또 사전선거 또 무슨 선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접 국민들이 나와서 그날 투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두 번, 세 번 다른 이상한 그 선거를 하는 척하는 그걸 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뭐 사전선거요? 국민들이 참여한 비율이 42%나 된다고? 아이고, 야, 나 좀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그게 뭘 어떻게 해서 42%가 됐는지 제대로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이렇게 설득이 되게 이렇게 내놓는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전선거 참가율을 벌써 그렇게 저들 마음대로 조작해서 높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42%나 됐다고 하는 그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거가 불완전해요, 전부가 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라보면은 그거에 대한 세세한 이 정보를 갖다 정직하게 다 윤 정부는 내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이제는 사후 이제 뭡니까, 고속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벌써 부정이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걸 고치라. 그렇게 얘기했건만. 전자투개표 하는 거
저희들 말로다가 하는 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뿐이었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뜨고서는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당 야당이라는 게 저들끼리 해먹는 여당 야당 아니야 다. 감시자들이 저들끼리 한 거야. 안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군소 이 자유민주당에서 나오는 그 쪽에서는요. 국회에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는 당들이니까 너희들은 나와서 감시자를 내세울 자격도 별로 없어. 이래가지고 사실 그런 사람들의 감시의 눈은 하나도 없이 자기들끼리 다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예, 그 투표함이라든가 투표함 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벌써 부정의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현재.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선거 판도, 선거 구조 그리고 선거를 하는 그 운영하는 이 정부 자체의 의도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정직하게 행하는 책임 정권으로서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선 윤 정권이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같은 것을 갖다가 계속 당수로 남겨놓고 끊임없이 이 잡혀가지 않도록 정치적인 그 조작을 하면서 결국은 이 선거운동 내내 그 얼굴을 내밀게 한 더불어민주당이 있죠. 얘네들의 그러한 행위 그리고 과거에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했던 모든 자들이 이번에 전부 다시 나왔어. 그래가지고 전부 거의 전부가 다 지금 당선돼가지고 국회에 도로 들어갔어요. 이러한 것이 완전히 국민들의 그 양심적인 저항의 그 부르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행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지금 현재 부정으로 판명이 났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정말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들을 이제부터 이제 잡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잡아가지고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국민들의 고소 운동으로까지 가야 될 거. 물론 또 이제 다 내치겠죠. 완전히.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것이 국민들이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좌절감 이걸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충족이 됐고 뭐 김어준이라든가 어쩌고 하는 것들 막 떠드는 소리 보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도 몰라 갈갈거리면서 말이죠. 예, 난리를 치는데 자기들이 이제 나라 다시 삼켰다 이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부터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깨어나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돈 따라다니고 조직 따라다니고 사람 숫자 따라다니고 그리고 잔재주 피우는 재주꾼들 있죠. 예, 그러면서 정치마당에는 양심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거다. 그런 거 가지고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는 패배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갔었던 그자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들은 돈 따발 가지고 어떤 것들은 정치적인 잔재주 가지고 어떤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따라다닌 결과가 지금 오늘의 이런 결과예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방법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 좌절이 절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네들이 이번 윤석열 같은 사람을 뽑아놨더니 그 기회주의자를 뽑아놨던 결과는 결과적으로 다시 악한 자들의 편을 들면서 이 나라를 아주 위기 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이런 식의 어중간한 윤석열 정도를 갖다 뽑아놓고
우리가 이겼다 거기다가 비비대고 뭘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젠 다시는 그런 방법은 택하지 말라 이거예요. 돈도 따라가지 말고 인기 있는 무슨 그런 잔재 조건들 따라갈 일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 수 많다는 거 보고 따라갈 일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부르짖어도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정의의 그 도덕성을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그 음성이 있죠. 네. 그쪽으로 가야만 대한민국을 산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딱 살아날 곳은 어디냐? 몇 명 안 되는 올바른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감옥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혼자 애롭게 외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몇 사람이라도 뭉쳐서 지금 뜨겁게 어떤 활동을 하든지 뭐가 됐든지 진짜 정의의 원칙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쪽으로들 이제는 모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당신들이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해 보세요. 모이기 시작하면은요, 전혀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고 얼마나 기적과 같은 그 정치 물결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부터는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둘이 좀 그 얘기 좀 하러 지금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조대영 선생님께서도 지금 태극기 애국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에게 당신들은 좌절은 해도 좋다. 이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좌절해도 좋다. 이제까지 윤석열 밀어준 거, 이거 헛수고였구나. 돈 좀 가지고선 돈 뿌리는 사람 따라다닌 거 아주 이제 부끄럽게 됐구나. 그리고 사람 많은 거, 그것이 뭔가 할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갔더니 그것도 이거 아니구나. 근데 그들 전부가 이 태극의 애국 국민 편이라고 하면서 돈 뿌리던 사람, 또는 뭐 그 잔재주꾼 노릇하던 사람, 또는 사람 수 가지고 나만 따라와라 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공통된 게 있어요. 정치마당에 무슨 정의가 필요하냐, 무슨 도덕성이 필요하냐. 우리도 쟤들처럼 숫자 가지고 놀자, 쟤들처럼 돈 가지고 일하자, 쟤들같이 이 잔재주를 가지고 우리가 맞상대해서 싸워보자, 이랬던 사람들이 있죠. 이쪽으로는 전부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부끄럽게만 만들었다는 거, 이제는 인정하시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작품으로서 최후로 윤석열이라는 작품도 만들어 봤더니, 또 윤석열이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속이느라고 한동훈 같은 걸 내세워가지고 부분적으로 악한 자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어쩌고 이런 연극을 하더니 결국은 이런 무서운 배신을 하고 말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왜 윤석열이 이와 같이 미국을 말하면은 트럼프 쪽과 연결이 안 되고 바이든과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한국을 지금 얼마나 무서운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 다뤘다고는 진짜 절망까지 갑니다. 왜? 나라 안보가, 한국 안보가 지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예.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마치 자기 자랑처럼요, 한국 무기가 전 세계로 막 팔리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고 그 한국의 동맹국도 그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한국과 원수가 돼서 싸우려고 하는 것들도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뭐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자기 어깨가 쓱 올라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윤석열 씨는 지금 현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난 이제부터 이 윤석열 씨를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나 잘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 이거 끌어가는 모양새를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 사람이.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좀 못나게 사람 숫자 따라가고 잔재주 따라가고 돈 따라간 거 있죠. 그리고 정치마당에는 역시 도덕성 가지고는 안 돼, 정의의 뭐 원칙 그런 거 가지고 안 돼 했던 그 못된 버릇들, 그것 때문에 윤석열을 뽑아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한테 이 도덕성, 정의의 책임, 이걸 갖다 강렬하게 요구하지를 않았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같은 사람이
국민들을 배신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윤석열이 결국 윤석열은 눈치 보기 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뜻을 어겼다고는 자기가 큰일 나겠다 싶으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계산해 볼 때 태극기 애국 국민들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예. 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도덕적인 정의의 원칙을 주장하는 그 열정이 모자랐고 진정성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상 그런 면에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 쪽에서 이 정의의 진정성을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 숫자는 이 겉으로 부르짖는 사람들 숫자가 아무리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요 비굴한 것이고 결국 불의한 것들을 갖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부르짖음이 희생양이 되고 말게 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비굴하게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 도덕성, 양심, 정의의 소리 이런 것은 이런 거 부르짖어봤다 뭐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돈 가지고 해야 돼. 조직 가지고 해야 돼. 숫자 가지고 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이랬던 그 도덕적인 원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는 했지만은 그걸 부르짖어서 되는 건 아니다 했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섭게 지금 징계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결과가 그거다. 너희들이 그래서 뽑아놓은 저 윤석열이가 정의적으로 오지를 않고 어디 쪽으로 가냐. 다시 딥스테이트 쪽으로 기회주의적으로 또 그쪽으로 갔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이제는 정말로 이제 위기 쪽으로 끌고 갈 판이 돼버렸다. 내가 너희들을 일부러 그 위기 쪽으로 지금 끌고 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위기 쪽에서 지금 우리를 깨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우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조 대표님도 잘 아시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번에 한국 무기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 있지? 예. 거기로 가면 러시아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그냥 분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자기를 망하게 하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 푸틴이 김정은한테 어떻게 할까요? 시진핑한테 어떻게 할까요? 한국 내버려 두라고 하겠습니까?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또 들어와도 힘을 못 쓰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없거든요. 지금요, 이 한국 무기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얘기하기를 한국 무기가 최고야. 한국 무기가 이 우크라이나만 들어오면 저 러시아 저것들 꼼짝 못해. 이래 가니까 말이죠. 윤석열은 한국 무기가 자기 건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그 바이든 좋아하라고 그 무기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푸틴이 지금 공연히 자꾸 핵전쟁 할 수도 있다. 이 소리 공연히 합니까? 북한하고 자꾸 만나면서 북한한테 국방상 보내고 어쩌고 하면서 왜 지금 현재 계속 김정은이가 이제는 남북한 통일 그거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핵으로 내치면서 남한을 갖다 정복하겠다. 왜 이 소리를 막 하게 하죠? 왜 지금 현재 걔네들이 계속해서 전에 어떤 때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이 미사일을 자꾸 쏴대면서 한국을 협박하게 합니까? 저는요, 북한 자체도 지금 내부가 위험하기 때문에 남한과 위기를 조성해서 자기 내부 위기를 갖다가 이 전쟁으로다가 쏟아놓으려고 하는 거 있죠. 저들 필요 때문에도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푸틴이 자꾸 밀기도 하니까. 더군다나 바이든은 뭘 원합니까? 한국과 북한이 전쟁 좀 하기를 바라는 거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까딱하면 이제 러시아한테 다 잡아먹히게 되니까 바이든이 큰일 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나고 대만하고 중공하고 전쟁 나는 거 있죠?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위기가 확 생기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지게 생긴 거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가자 전쟁 있잖아요. 예. 이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또 한 번의 위기 조작. 이걸 지금 한반도에서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미국 안보 문제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이 비상계엄 상황하에서 치를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바이든은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윤석열이가 이번에 만약에 이 선거에서 윤석열 당이 소수 여당이 됐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대로 나가면 소수 여당이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선거는 잘 치렀어. 근데 여당이 소수네 하고서는 그냥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소수 여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재명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윤석열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있냐? 바이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재명 뒤에는 누가 있냐? 홍석 누굽니까? 홍석진이니까 뭡니까? 나지. 아주 그 이름도 이제 홍석현이도 있고 예. 그 뒤에는 바이든이 있다 그 말이야. 아주 이제 요새는 하도 그 얘기를 얘기 안 하는 바람에 그 이름도 예 보기 싫어요. 야, 이게 듣기도 싫고 아주 그 이름도. 근데 어쨌든 홍석현이가 있고 박지원이가 있고 어쩌고 이것들 다 지금 도로 등장하더라고. 예, 나 이것들이라 쓸 수밖에 안 나와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런 무리들이 딥스테이트 영향력을 한국에 이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은 바이든이 원하는 걸 끼치는 거죠. 그렇겠죠, 뭐. 그러면 걔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걔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전쟁적으로 시진핑과 함께 드설내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설령 전쟁은 안 벌어져도 그 엄청난 안보 위기 있잖아요. 예. 이 속에서 한국의 전체 사회적인 힘이 그쪽으로 집약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독재하기가 제일 쉽죠. 국민들의 모든 올바른 소리가 뭐고 다 짓밟기가 아주 좋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상황을 조작하면서 여야에 다시 등장한 딥스테이트 한국 아바타들 그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마음대로 한국 정치를 조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전쟁이 났으면 난 대로, 전쟁이 안 났으면 안 난 대로, 저 북쪽과 어떤 타협을 하고, 저들 원하는 대로 타협을 하고, 이제 이런 짓들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번에 선거에서 누가 지느냐, 이거냐, 이거보다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 딥스테이트 쪽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한국 애국 국민들을 갖다가 배반을 하고 트럼프를 갖다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서 바이든 쪽을 갖다가 지금 한국에서 힘을 쓰도록 만드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서 한국 무기를 가지고 한국 방산 무기를 가지고서 어떤 군사적 압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한국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것이 전쟁을 나든 안 나든 간에 그 안보 위기 압력 자체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진정성 있는 열정들이 사그라드는 쪽으로 한국 사회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한국 민족이 전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었던 평화지향적, 상생지향적 이런 새 희망을 줄 수 있었던 한국의 그 엄청난 그 힘이요 엉뚱하게 악마의 도구로 화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좋은 선물을 주었건만 오늘날 너희들이 내 원칙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태극기를 들고 있었던 너희들조차도 내가 준 도덕적인 신앙적인 원칙을 다 무시해버리고 옳지 않은 쪽으로 가면서 저 윤석열 같은 것들한테 딥스테이트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나를 배신하는구나. 이제 이 한국의 교회에서도 한국의 정치마당에서도 경제마당에서도 나 예수의 이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의 이름은 아주 우습게 취급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소돔의 문화만 이제 판치겠구나. 이게 아주 참 기가 막히죠. 이미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재앙은 벌써 1차 재앙은 왔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한국 국민들 숫자가 인구 절벽을 지나서 그냥 완전히 추락하는 인구가 막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인들은요. 이건 무서운 사태입니다. 1차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벌써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2차 재앙으로 이 정치적인 한국의 딥스테이트 악마들이 등장해가지고 다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정치 양심, 경제 양심, 문화 양심, 문화 도덕, 진정한 기독교 신앙, 종교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게 하는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현재 달라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점은 이거는 좌절이 아니라 절망을 해야 할 아주 무서운 사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절망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들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진단한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옳다고 보십니까? 동감입니다. 예. 왜 동감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좌절하고 실망을 하고 진짜 위기에 처해 있는 걸 알면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노예 근성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그렇게 기만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핵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권성동이가 탄핵을 국회에 통과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넣었어요. 근데 그걸 또 새로 고칩니다. 헌법재판소 돌려가지고 이걸 고치라고. 그냥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몇 가지 고쳤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새로 내면은 한 글자를 고쳐도 국회에 새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또 했어. 그 두 번째 또 늘어나니까 두 번째 또 해올리면서 국회 통과 안 시킨 겁니다. 이 완전히 불법입니다. 이거는 두 번 다 국회 통과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그냥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분개해가지고 탄핵무효라고 여름겨울 없이 그냥 들고 나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탄핵한 사람들이 이거 정확하겠다 하면은 국회의원 나가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짧게 말하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게 2017년 5구 대선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때 원고로 시민단체 원고로 했습니다마는 할 게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병호 박사는 책을 4권을 냈습니다. 그 증거를 모아가지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사람한테 내가 그럽니다. 공병호 책 한 권이라도 좀 읽어봐라. 그렇죠. 우리가 공개 토론하자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은 벙어리입니다. 더 나쁜 사람은 부정선거가 아니더랍니다. 아니라는 사람은 이번에 대부분이 당선된 영광을 차지한 것 같은데 과거에 2017년 5구 대선 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그때 부정선거라고 봤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중국 가서 혼밥 먹었습니다. 왜? 얼마나 많은 중국에 대한 짐을 졌길래 혼밥을 먹고 그 일행이 구타를 당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왔습니다. 이게 나라의 수상으로서 외국 가서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오는 게 그 원인이 뭐입니까? 잘못한 게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 땅이 지금 50%가 중국 땅으로 됐습니다. 여러 군데가 차이나타운 있죠. 근데 하필 미군이 있는 평택에는 80만 명이 거주한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일본은 차이나타운을 하나하나 정의한답니다. 우리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조금 비슷합니다만은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 하기 전에 추미애하고 윤석열 싸움하는 거 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은 이제 보수파 대통령 세웠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윤석열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되겠지만은 문재인은 보험이 든 사람이라고. 누가 되든 갈 관계없이. 결국 지금 그렇잖아요. 들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어떤 데는 참 오늘 나오는 것도 겨우 반, 타이반, 자이반 나왔는데 목사님 미국 시민권 가지면서 우리나라 위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몇 년간 고생하시는데 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참
왔는 게 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정력 사과를 드리면서 이 나라가 참 위기입니다. 국민들을 잘 모르죠. 언론이 말 안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군과 117만 공무원들, 사법, 입법, 정부, 행정 전부 다 벙어리들입니다. 그 앞에는 또 언론이 이러쿵저러쿵 별짓 다 합니다. 다 나갈 때 언론이 제일 앞에 서서 거짓말을 부풀게 하고 이랬잖아요. 그 지금 웃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선거를 보고 과거에는 국회를 가장 거짓말을 하는 단체로 알았는데 지금은 가장 사기꾼하고 범죄자들이 우거르는 집단으로 보겠다고는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계적인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참 목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정부니 뭐 하는 게 분명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도 거기서 다 조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선거 안에서 어쩔 수 없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누구든지 하나가 한국에서 이야기하기 힘들면은 미국과 같은 부정선거에 대한 양심 고백이라도 하면은 참 애국자가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저도 투표하러 갔습니다. 가는데 투표를 하고 딱 보니까 투표하기 전에는 투표용지고 투표를 하면 투표지라고 그럽니다. 투표지를 3번 접어 넣었어요. 내 지문을 많이 묻어내고 넣었는데 그거 채우는데 보니까 까만 비닐을 딱 덮어놨어요. 여기 선거관리위원들 누가 나왔느냐 없대요. 어제 같은 날 안 나온다니 말이 되느냐고 이 선거관리들이 뭘 하는지도 했겠죠. 그럼 당신은 뭐냐니까 동에서 나왔대요. 그 이거 검은 테이프는 과거에는 흰 종이를 붙여가지고 이걸 떼면은 다 찢어집니다. 그 지금 비닐을 붙여서 떼었다 붙였다는데 이걸 누가 하냐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다 빼줬죠. 뭐 편안하게 모른다니까 선관에서 나오지 않았다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검은 테이프에 또 검은 테이프는 지문이 묻지 않습니다. 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투표는 이제 뭐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사전투표는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사전투표는 4일을 오려고 4, 5일 기간에 뭘 하는지 압니까? CCTV 다 가립니다. 왜 가르냐면 가리게 돼 있답니다. 거기서 나온 거 새벽 3시에 이렇게 하는 거 다 영상이 뜨고 있잖아요. 그렇게 걔들 하는 이야기는 별 이야기 다 합니다. 뭐 우편으로 온 걸 뭐 넣는다나? 우표로 넣는 걸 왜 밤에 새벽에 왜 넣는 겁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그 시민단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신권 같은 투표지 나오면은 이제는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 지문 채취하면은 똑같은 놈들 몇 명이 그래 계속 그 놈들이 했을 거다. 그게 진범으로 잡아가지고 고발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뭐 아직까지 첫날이니까 목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좌절이 많고 힘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위기 때 하는 게 정말 애국자 아닙니까? 힘이 들더라도 좀 용기를 가지시고 함께 저도 모처럼 노력합시다. 저야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마디 얘기하겠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깨어나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네. 좌절할 만한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까지 그 방법으로 해왔던 거 그런 자세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이제 깨어나는 그 과정인데 만약에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서는 이번 이런 선거 결과 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서도 그 무책임하게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서는 그 좌절 속에서 다시 질문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하는 의지가 만약에 발동이 안 된다고 합시다. 저는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의지가 발동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하고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안보 위기가 와버렸어요, 지금.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지금 못 피해갑니다. 북쪽에서 시진핑이 첫째는 자기들 자신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내부에서. 그래서 바깥으로 자기 위기를 갖다가 내쏟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외부로 돌리려고. 그렇죠. 예. 그다음 푸틴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행시키면서 자기 자신이 만약에 한국 무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진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러시아가 곤란해져요.
이겨도 수치스러운 이기는 것이 되고 그러고 많이 희생당해요. 그 러시아 군대가. 또 아니면 아예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전쟁을 빨리 중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푸틴은 즉각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 자리로 끌려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국민들이 푸틴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지지, 기회예요, 이게. 여기서 이기고 러시아를 이롭게 하면은 다시 한번 푸틴은 영웅이 되죠. 그러나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은 그 패배한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 푸틴은요, 버림당해요, 국민들한테. 그뿐만이 아니고 러시아가 해체됩니다. 연해주는 지금 현재도 벌써 그 한국과 연합하겠다고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연해주 자체가 지금 살 길이 없어졌다. 우선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 분통이 터지죠, 우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이 전쟁에다가 세금을 내고 그랬는지 이 모든 사업이 다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연해주가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이 한국과 연합해가지고 연해주 개발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국과 관계가 아주 나빠졌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바람에 연해주가 한국과 개발 운동하던 거 있죠. 이게 다 멈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연해주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러시아에 왜 남아있냐, 우리 탈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몽골이 지금 친한 정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 알타이 공화국이라든가 그 동부 시베리아에 속한 수많은 러시아 공화국들이 있죠. 이 공화국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연해주 같이 자기들 그 공화국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서부 러시아 그 공화국들 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러시아 중심지 아닙니까? 백인들 중심이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좀 상당히 이 군대들을 갖다 뽑아가는 비율을 낮췄던 모양이야. 그리고서는 동부 시베리아라든가 중부 시베리아 있잖아요. 우랄산맥 그 부근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다. 이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를 차별대우 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는 전쟁에 이기든 지든 간에 러시아가 도대체 이번 전쟁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둘째, 이기고 지고 상관없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살 길 열어줘. 근데 그 열어주는 방법이 처음부터 원래 러시아는요, 한국만이 우리한테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모두가 다. 근데 한국과 이제 사이가 나빠지니까 우리 못 살게 됐잖아. 이래 가지고 지금 연해주만이 아니에요. 알타이 공화국은 벌써부터 그랬고 몇 개 그 공화국이 벌써 그 러시아 공화국의 연방에 속해 있죠. 그쪽에서 무조건 전쟁 좀 빨리 끝내라. 그리고 한국과 빨리 친해져라. 그래서 한국과 우리가 빨리 관계 맺어서 이 시베리아 철도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운송 열차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자기네들 개발 경제 개발 활동이 있잖아요. 이게 좀 제대로 살게 해달라 이러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 지금 현재 이 몽골이 카자흐스탄 있죠. 거기하고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연결시키고 그 러시아 공화국의 그 알타이 공화국 있죠. 거기하고 연결시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철로를 한국과 연결시켜서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몽골 쪽에서는 아직 한국이 통일되기 이전이라도 먼저 이 몽골에서 시작해가지고 연해주하고 연결시켜서 이 알타이 공화국 지나서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해서 저쪽 카스피해 쪽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현재 새로운 개발 운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는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쪽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한 이유가 한국과 사이가 나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푸틴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렇게 따라서 또 젤렌스키는 지금 현재로도 당장 이 전쟁 이제는 좀 그만 좀 하기를 자기도 원해요. 이미 발표를 했더라고. 젤렌스키가 그걸 발표를 했어요. 우리 전쟁 여기서 끝내고 싶다. 빨리 푸틴하고 전에는 점령한 땅 다 내놓으라 그랬는데 우리 그거 다 포기한다. 현재 전선에서 한국 형태로 다 휴전 좀 하자. 그러고서는 빨리 우리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리고 한국도 우리 재건 좀 도와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젤렌스키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 젤렌스키가 나왔기 때문에 푸틴도 당연하게 이쯤에서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이 사람들 지금.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여기서 바이든이 시키는 대로 무기라도 거기 우크라이나 보내준다든가, 예?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이 더 날뛰게 만들고 시진핑이 더 날뛸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푸틴은 푸틴대로 자기 위기를 보고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시진핑과 김정은을 밀어붙여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난리를 일으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이쪽의 긴장 상태는요, 그때부터 그 안보 위협, 그 안보 긴장 때문에 국가 전체의 그 흐름이 거기에 쫙 매이게 돼요. 굳어져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경제 공황 쪽으로 가게 생겼는데 그 일이 벌어져 봐요. 이게 한국도 난리 난다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 있죠. 너희들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이 저렇게 잘못 나가는 거 그냥 두잖아?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잘못 행동하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저 김정은 잘못 건드리고 또 시진핑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금 이 위기가 이제 터지게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요대로 둘 거냐? 그리고 김정은이나 시진핑 저것들 저렇게 날뛰도록 그냥 둘 거냐? 태극기 애국국민들 너희들 살고 싶으면 어떡할래? 이번에 선거에서 졌다 해서 손 놓고 그냥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이제 누가 힘이 더 센가? 누가 나한테 돈을 더 주나? 이제 그거 또 따라갈 거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 신문하고 계시죠. 이것이 저는 드디어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가슴이 터져라. 정의를 부르짖지 않고서는 내 나라 살릴 수 없고 내 자식들 살릴 수 없다. 우리가 살아나기만 하면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북한도 살고 전 세계가 사는데, 예,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하는 쪽으로 좀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어 깨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새롭게 깨어나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한국 국민들이 채찍질하는, 그래서 여당 야당하고 까부는 것들 있죠. 그냥 사정없이 내휘두르면서 새로운 정의가 한국에 시행되면서 안보 위기를 몰아내고 한국 경제력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국민들이 이제부터 갈 수 있다고. 저는 한국 국민들만 깨어나면 돼.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만 딱 다짐하면은 그 엄청난 권위와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의 선거를 통한 잠시 동안의 선거 그 승리했다고 그 승리의 잔을 마시면서 지금 좋아되고 어쩌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싹 가라앉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 정신들 차리고 당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힘을 스스로 깨닫고 그걸 터뜨리세요. 저는 그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윤석열을 때려도 윤석열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푸틴을 권고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국말을 들으면서 평화 쪽으로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함부로 한국 무기 좀 줘 이따구 소리 못하고 한국 제발 우리 좀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고 우리 전쟁 좀 멈추게 해줘. 젤렌스키도 더 그쪽으로 가도록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바이든이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거 있죠. 내차버릴 수가 있죠. 예,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네.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바이든도 진짜 바이든이 아니라니까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내 최고 높은 사람을, 친한 사람을 지난번에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 부정선거 나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발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는 진짜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부정선거 바깥이 하기 위해서 사전선거를 하는 겁니다. 좀 깨우치시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북쪽으로 또 뻗쳐나갈 미래지향적인 땅이라든가 참 여건은 많이 좋아졌는데,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습니다. 국민당에는 국민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도 그만큼 됐고. 근데 지금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당장 어제부터 나라를 꼽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애국합시다. 애국하는 처음부터 국가관을 가지고, 나보다가 국가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를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나 우나 우리 더 이상 희생되는 건 막아야 됩니다. 유교 사업은 그 당시에 희생된 걸 우리 민족의 마지막 희생으로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미래지향적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진짜 이거 뭐 지금부터 많죠. 끌어모여가지고